북한산 자락에는 시대의 아픔을 견딘 사람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오늘 만날 두 장소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순간과 해방 후 새 나라의 꿈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캠퍼스 한켠 고즈넉한 한옥 한 채가 있다. 이곳은 한말의 정치가 한규설이 생애 마지막까지 거주했던 고택으로 오늘의 답사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건물이 바로 한규설 선생님의 생가인가요? 정확히 말하자면 한규설 선생님이 사시던 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890년대에 한성부 판윤을 지내시던 그 시절부터 서거하실 때까지 40년 넘게 사셨던 공간이고요. 원래는 중구 장교동에 있었던 그런 가옥인데 1980년대 도심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곳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고택은 김미희 여사에 의해 보존되었고 서울시 민족자료 제7호로 지정되었다. 지금은 전통 생활문화와 달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보니까 고택이 참 단정하고 우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담장이 뚜렷하고 공간이 구분되어 있다는 건 사대부 가옥의 특징인가요? 대문채, 사랑채, 안채, 사당이 명확히 구획되어 있고 사랑마당에서 앞마당을 넘어가는 공간의 위계까지도 전형적인 사대부 가옥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집은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주인과 함께 한말과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견뎠다. 그 주인공이 바로 참정대신 한규설이다. 한규설 선생하면 을사늑약 반대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게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905년 을사늑약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참정대신이었습니다. 을사오적의 조약에 서명할 때 한규설은 결연히 맞섰다. 그러나 그의 반대는 외로운 외침에 그쳤고 결국 조선은 일제의 손에 국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하지만 조약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라는 시선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조의 인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를 지키지 못한 수장으로서의 한계도 동시에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한규설은 스스로를 살아있는 송장이라 말하며 칩거에 들어갑니다. 그가 세상과 다시 접촉한 건 을사늑약 이후 25년 만의 일이었다. 한규설 선생을 찾아온 기자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라 생명이 붙어 있으나 사람이라 할까. 아직 마른 하오마는 밀행시이지요. 식지 않은 송장과 다를 리 있겠소. 1930년 그는 끝내 자기를 거부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규설 선생은 돌아가실 때 큰 상여를 쓰지 말고 통보도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단호하면서도 간결한 유언을 말씀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런 분이 왜 그동안 역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걸까요? 아마도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을 짊어지고 조용히 칩거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통을 견디신 삶, 그런 침묵의 세월이 그분을 역사 속에서 조용히 잊히게 만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한규설은 자신을 죄인이라 부르며 만국의 책임을 홀로 짊어지고 떠난 한 시대의 증인이었다. 지조와 절개, 그리고 말 못할 고통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과도 싸웠던 한 사람. 그가 남긴 고택 명원 민속관은 지금도 묵묵히 말없이 그 세월을 기억하고 있다. 북한산 자락 국민대학교
이곳 박물관에는 특별한 역사가 새겨져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해방 후 가장 먼저 세운 대학, 그 시작의 기록들이 여기 남아있다. 교수님, 이곳 국민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운 유일한 대학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 후에 가장 먼저 추진한 일 중 하나가 바로 민족대학을 설립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꿈을 실현한 것이 바로 이 국민대학교입니다. 1946년 9월 1일, 국민대학교는 미군정의 국립서울대학교와 동시에 개교했다. 종로 내수동 보인상업학교 2층. 단출한 공간에서 시작됐지만 그 출발점엔 임시정부의 정신과 민족 자주의 염원이 서려 있었다. 1945년 11월, 12월 국내에 환국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기성회를 조직하였는데요. 그 기성회의 회장은 조소왕 선생, 그리고 고문에는 김구, 김규식 선생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학장으로는 해공 신익희 선생이 그 역할을 맡으면서 학교 건립의 실무를 담당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국민대학이라는 이름도 그 정신을 담아서 지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군정 체제 하에서 국립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1920년대 밀립대학 운동처럼 국민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국민대는 문과, 법과, 자연과학, 종교학, 의학부까지 포괄하는 종합대학으로 설계되었고 강의에는 민족론이라는 과목이 필수로 편성되었다. 이 과목은 신익희 학장이 직접 맡아 독립운동의 역사를 강의했다. 교수님이 국민대에 다니셨을 때 풍경은 어땠어요? 국민대학교는 원래 경복궁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이 옛 국민대학교 자리인데요.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학교를 이전하면서 가장 유념해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과의 조화였어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이렇게 자연 속에 캠퍼스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산 자락 아래 백호시 흐드러지는 이 배밭골, 그리고 북한산에서 계곡을 따라서 흐르는 이 나름의 정취, 그리고 여러 가지 소박한 건물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캠퍼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건물이 조금 바뀐 정도이긴 합니다만 조국 건설의 역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창학 당시의 이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대는 1971년 지금의 자리 북한산 기슭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초기엔 미군정과의 충돌로 숱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 국민대학교는 1946년 9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가는 46년 12월에 들어서야 주한 미군정으로부터 받게 됐어요. 국민대학교가 한때는 남산에 있는 일본 절이었던 동본원사에 잠깐 있을 수 있게 됐지만 바로 미군정이 퇴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학생들이 교수들과 함께 거리에 내몰리는 상황에 닥치게 되었고 이걸 사회 문제로까지 커져가게 되었죠. 사립 대학이어서가 아니라 임시정부가 세운 대학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미군정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민대학교는 그 이름부터 존재까지 모두 어떤 정치적인 대학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1948년 국민대 사태는 도입법 의원까지 안건으로 올라가며 미군정의 부당성이 정식으로 제기되었고 결국 창성동 최신 요원 양성소 건물을 교사로 사용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학교 하나가 이렇게 격동의 현대사를 품고 있었다니 역사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국민대학교는 단순한 사립대학이 아닙니다. 이 학교 안에는 임시정부의 건국부상과 교육 이념이 배어 있죠. 그래서 국민이 누려야 될 권리로서의 교육, 그리고 그 교육을 실현한 대학 건립, 이것이 임시정부의 목표고 철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시정부가 남긴 단 하나의 대학, 국민대학교. 그 시작은 좁고 불완전했지만 그 속엔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방향을 고민했던 이들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국민대의 교정 위에 남겨진 시간들,
그것은 단지 과거가 아닌 오늘 우리가 딛고 선 토대였다.